네,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먼저 금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했는데 어제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이 좀 증시가 많이 크게 흔들렸고 또 채권금리도 치솟았습니다.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걸까요? 기존에 9월 달에 동결할 거라고는 이제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, 그 점도표가 나왔죠. 예, 그래서 내년 말과 이제 올해 말에 대해서 점도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금리가 내년까지도 좀 높아질 가능성, 그러니까 뭐 더 추가적인 인상은 한 번 정도겠지만 그 한 번 올라간 금리에서 상당 기간 내년 중에도 고금리가 지속될 거다.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하고 환율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이렇게 연준의 매파적인 동결에 우리뿐 아니라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았더라고요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죠. 아무래도 연준의 그 이제 금리 동결 자체는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고. 그래서 뭐 그 미국 민간 쪽에서는 나왔던 내용들 뭐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파월의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강경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, 그렇지만 사실 이 시나리오는 모두가 예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동결하고 한 번 정도 건너뛰고 올해 말에 한 번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 금리가 지속된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년 말 금리 역시 점도표에 나온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. 6월 달만 해도 한 4.75 정도 내년 말에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거의 5% 이상으로 올라가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는 좋지만 이게 고금리가 언젠가는 이제 미국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은 그게 아마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좀 버티면 하반기에는 좀 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미국 경제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이제 빗나가면서 미국 증시도 역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지금 채권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 같은 것도 다시 또 치솟는 거 아닌가요?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보통 우리 이제 국채보다는 은행채죠.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 금리가 높아지면 올라가는데 은행채도 역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. 다만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그 정책 금리, 기준 금리가 정부의 정책 금리가 꼭대기까지 왔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. 오히려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크게는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 금리가 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도 아직까지 뭐 금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회복이 좀 더딘 상황에서 국내 경제도 이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? 지금 국내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수출이 안 되는 거. 두 번째는 이제 내수가 막힌다는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내수는 말씀하신 소비뿐만 아니고 투자,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은 누가 제로 금리로 빌려주는 게 아니죠. 지금의 시장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 크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실제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과거에 샀던 그런 양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가계부에서 이자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. 그런 걸 생각할 때 고금리는 내수 회복에 상당히 좀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거란 예상이 되면서 한국은행도 좀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. 이제 그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미 뭐 미국과의 금리 차가 2%포인트로 좀 벌어진 상황이잖아요.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?
2%포인트나 벌어진 격차가 2.25%포인트나 사실 별 차이 없고요. 예. 그리고 한국은행은 저번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그 이전의 통화정책 결정할 때와 다른 용어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경제 리스크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중국 경제가 참 리스크가 컸고 그래서 수출 경기를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. 이런 걸 생각할 때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합니다. 다만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부분, 특히 이제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자기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리를 올린 만큼 올렸고 그 탓은 정부가 시장 규제를 완화했던 거, LTV라든가 DTI라든가 DS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크다고 핑계를 돌리고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잡자고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예. 아마 당분간은 계속 한국은행은 좀 현 3.5%를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추가적인 인상은 아주 이례적인 뭐 물가가 급등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금리를 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사실 한미 금리 차가 이렇게 계속 벌어져 있는 상황일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본 유출 우려잖아요. 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? 이제 자본 유출을 이제 상당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. 그런데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그 팔은 대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. 과거의 예를 보면 미국이 한국 금리보다 높을 때 역전이 됐을 때 우리 환율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환율이 크게 변동을 해야 되는데 예. 그때 과거에 한 3번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 보면 1,100원, 1,200원, 어떤 경우는 800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환율은 좀 불안할 겁니다. 뭐 이런 우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갈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고 이제 그렇다면 환율 시장은 불안한데 자본 유출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차 얘기할 때 꼭 이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실제로 그 올해 상반기에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6곳을 차지했다고요. 예,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죠.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. 사실 예. 배터리가 핵심 기술인데 일본의 파나소닉 하나 들어갔고 우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3개 예. 업체 빼놓고 나머지는 다 중국 기업입니다. 지금 1위가 이제 CATL로 나오는데 사실 요거를 이제 중국 시장을 뺐을 때는 점유율이 좀 바뀝니다. 예.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으로 올라가고요. 예.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CATL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시장을 포함했을 때 16%인데 중국 시장을 빼면 28%고 CATL은 27% 좀 떨어집니다.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요. 이거는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썼고 예. 또 내수 시장에서 많이 컸던 거죠. 예,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개 업체가 다 한중일 지금 아시아 3국인데 이게 또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? 아무래도 중국 쪽에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배터리 만드는 소재가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가 좀 다양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는 거의 중국 쪽에서 소재를 만들었고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들었거든요. 예. 그럼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우면 물류 비용이 좀 낮아질 거고 예. 그런 이점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근데 이제 최근에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성장세가 둔화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.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?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.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가 좀 높아지고 있고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유지 비용을 보면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. 전기차 유지 비용이 휘발유차의 한 2배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높은 거죠. 그러면은 경제성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살 이유가 전혀 없죠. 예. 예.
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.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충전할 데가 크게 없어요. 예, 그러니까 예, 예. 대도시는 그런 대로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또 고속도로도 사실 충전소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경제성이나 편리성을 보면 사실 전기차를 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. 네. 예. 예,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실제로 영국에서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5년 연기하겠다,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왜 이런 발표까지 나오고 있나요? 이제 기후 변화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영국도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2050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세상과 현실과 그 괴리가 항상 있는데 그 괴리가 너무 커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퇴출을 해버리면 당장 내연차가 못 돌아다니잖아요. 예. 새로운 차가. 그러면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, 경제가.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 내에서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겠지만 기후 변화라는 아젠다, 도덕과 그다음에 이념은 상당히 좋은데 좀 피로감이 생긴 거죠. 예. 그게 이어져서 이제 세 번째로 영국이 곧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. 예.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좀 후퇴해서 표를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담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.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도 보면 1년 전보다는 6% 가까이 줄었더라고요. 정부가 보조금 확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? 근데 보조금을 한번 크게 깎았고 보조금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는 바가 없지만 많이는 못 줄 것 같아요. 지금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좀 빡빡하게 짜고 있고 뭐 대부분의 부처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.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만할 정도의 어떤 혹하는 그런 보조금 금액을 정부가 줄까?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요인이 좀 크지 않다라는 예, 생각이시죠. 알겠습니다. 구민의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